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새로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위협 이후 클린스만의 부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부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클린스만호는 전반전에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과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빠른 공격 축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반 45분 내내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전진시키며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모두의 예상대로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선수 파악이 않은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이 선수들을 그대로 활용했을 때의 강점은 그동안 맞춰온 호흡이 좋다는 것이고 벤투가 만들어 놓은 빌드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드업을 이용하다 보니 우리 진영에서 들어오는 상대의 압박을 잘 벗어날 수 있었고 중원으로 넘어온 순간부터는 클린스만의 빠른 공격 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볼이 압박 지역을 벗어나 중원까지 넘어오면 그 순간 최전방 선수들이 상대 뒷공간으로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미드필더들은 그것을 겨냥한 속도감 있는 전진 패스를 직접 넣어주거나 중원의 기점이 되는 선수의 원터치 전진 패스로 이미 속도가 붙어있는 동료의 스피드를 살리는 공격 전개를 통해 우리 공격 템포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속도감 있는 경기를 펼치다 보니 경기를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매우 신바람 나는 축구를 관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폼이 좋았던 황인범 선수가 김영권 선수 다음으로 많은 볼터치 횟수인 72회를 기록하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어주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재성, 손흥민, 조규성의 공격 작업도 빠르고 간결하게 이어지며 전반전의 위협적인 상황을 다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수비 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전방에 위치하게 해 공격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을 더욱 가볍게 해주는 것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손흥민의 간결한 터치를 통한 패스와 빠른 턴을 통한 드리블 탈압박을 수차례 볼 수 있었죠. 상대는 손흥민이 주도하는 이런 빠른 공격에 대해 전반전 동안 대응하지 못하며 어쩔 수 없이 많은 파울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롬비아가 오늘 전반전에만 기록한 파울 횟수가 총 13개로 이것은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예선에서 이탈리아가 90분 풀타임 동안 범한 총 파울 횟수인 13개와 같았던 횟수입니다. 잉글랜드도 그 경기에서 90분 동안 단 6개, 다른 경기를 가졌던 덴마크도 유로 예선 90분 동안 총 파울이 9개니 45분 동안 13개는 상당히 많은 횟수의 파울이고 오늘 파울과 카드에 있어서 관대했던 심판의 성향을 감안하면 콜롬비아의 거칠었던 수비 횟수는 이것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결국 김진수 선수가 친선전임에도 불구하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아쉬운 장면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거친 파울로 계속 우리의 공격을 끊어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멀티골을 넣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박스 오른쪽 지역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나왔습니다. 압박을 통해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흘러왔고 골대를 버리고 나왔던 키퍼가 황급히 돌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 가마차기로 아름다운 궤적을 만들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슈팅 지역이 박스 바깥이라 거리가 가깝지 않은 상태였고 좌측에서는 수비가 슛블록을 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띄어서 찼어야 했는데 자칫 압박감을 느껴 슛이 수비에게 걸릴까봐 힘이 너무 들어가 띄울 경우 공이 골대 위를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다른 경기에서 그런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키퍼가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압박을 느껴서 너무 바깥쪽으로 찰 경우 골대 옆으로 나가버리거나 반대로 밖으로 나갈까봐 너무 중앙으로 차면 돌아오던 키퍼의 선방에 막힐 가능성이 있었지만 침착하고 빠르게 골대를 한번 본 후 파포스트를 향해 왼발 가마차기로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감차를 찼을 때의 장점은 앞서 나열했던 문제점들의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것이죠. 파포스트를 향해 차기 때문에 키퍼가 막기에는 공이 멀어지고 가마차기 때문에 골대 바깥쪽으로 나가기보다는 마지막에 골대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편한 연습 때 찾는 것과는 달라서 심리적 압박감과 호흡도 올라와 있는 실전에서
그렇게 차고 싶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감각에 더불어 침착함과 정확성에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죠. 그리고 그의 그런 킥 능력은 왼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는 환상적인 프리킥 가마차기를 성공했죠.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인저리 타임에 자신에게 주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벽 사이에 미세한 틈을 노리고 정확하게 그 공간을 공략하는 오른발 감차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슈팅된 볼은 상대 수비 머리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하며 골대로 날아갔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벽을 넘어오는 슈팅도 막기 어렵지만 벽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슈팅을 막기가 더욱 어렵죠. 게다가 슈팅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오기 때문에 막기가 더욱 힘들었고 무엇보다 슈팅이 된 공의 속도가 무척 빠르게 오며 아래로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직접 프리킥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는 전담 프리키커로 아직도 여전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의 프리킥 무득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이전 대표팀 소집 시 연속으로 프리킥 득점에 성공하자 콘테는 잠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프리킥을 맡겼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을까요? 이번 시즌 단 5번입니다. 그중 하나는 정면도 아닌 측면이었고 깊숙이 공을 붙여주던 느낌도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기회를 준 것은 4번이 전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실질적인 기회를 단 1번 받았으니 이번 시즌에는 많이 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번 시즌 골랑 기회 4번 주고 못 넣었다고 바로 다시 케인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4번을 차서 한 골을 넣으라는 건 성공률 25%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프리키커 성공률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가 약 한 달 전인 2월 20일경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그들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1월 이후로 가장 많은 프리킥 득점을 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라고 합니다. 메시는 총 31개의 프리킥 득점을 올려 이 부문 득점 2위 워드 프라우스의 17개에 2배 가까운 득점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프리킥 총 시도 횟수가 무려 333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메시의 프리킥 성공률은 9.3%가 됩니다. 단순히 득점수가 아닌 성공률에서는 워드 프라우스가 유럽 5대 리그 역대 1위입니다. 그는 17개의 프리킥 득점을 하기 위해 총 슈팅 시도를 112번 했습니다. 그의 성공 확률은 15.2%로 다른 선수들의 넘사벽입니다. 성공 확률 2위인 디발라가 12.7%니까 15%는 정말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가 넘사벽인데 손흥민에게는 4번 중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해 25%의 성공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키커를 케인에게 넘기고 있으니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률 1위 워드 프라우스나 성공 1위 메시를 보면 10번을 차야 한 골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최소한 15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토트넘의 키커 선정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켜줘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다시 한번 토트넘 프리키커 논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총 57회의 프리킥을 시도해 단 한 골만을 성공시켜 성공 확률 1.75%로 최하의 프리킥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표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표팀의 전반전 공격력은 정말 화끈했지만 후반전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왼쪽 지역의 수비가 자꾸 뚫리며 후반 시작 5분이 안 되어서 2골이나 실점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점 이후의 장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대는 우리 왼쪽을 공략했고 그것을 통해 상대에게 흐름을 계속 내어주며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김진수 선수의 다소 부진한 경기력으로 왼쪽이 약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오늘은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 이기재 선수가 대신 들어 활약했지만 후반전에는 수비 안정감이 무너지며 상대에게 약점을 제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클린스만 감독이 고심해야 할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왼쪽 수비에 관한 심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술적이었건 인적 자원의 발굴이었건 말이죠. 하지만 클린스만의 전술적 대응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재와 김영건이 왼쪽에서 계속 밀리자 손준호를 왼쪽으로 배치시켜 수비를 두텁게 하고
투입 초반 왼쪽에 있던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돌려 공격의 무게중심을 줌과 동시에 속도가 빠른 나성호를 투입해 왼쪽 아래로 내려 수비 가담과 동시에 스피드를 통해 공격에 가담케 하는 전술 변화가 매우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소 몸이 덜 풀려 보였던 콜롬비아가 후반에 빠른 동점골로 기세가 올랐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한 템포 빠른 교체와 전술 변화로 후반 중후반 이후에는 다시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두 골이 나왔을 때 매우 환호하는 그의 모습에서 대표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클린스만의 데뷔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첫 경기에서 자신의 느낌을 살리며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점과 자신의 색깔을 잘 접목시킨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루과이전에서 조금 더 완성도 올라갈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